자비 피로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피로를 의미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는 특히 사회복지사, 의료인, 상담사, 자원봉사자처럼 타인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자비 피로는 단순한 휴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이해와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에 사는 사회복지사 민주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주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매일 수많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민주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머릿속에는 피해자의 불행한 상황이 계속 떠올랐고 잠들기 어려웠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다. 민주는 스스로 나는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자신을 몰아붙였다. 이처럼 자비 피로는 단순히 신체적 피로를 넘어 마음과 정신을 소진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자비 피로는 다양한 신호를 통해 나타난다. 먼저 신체적 피로가 지속된다.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했음에도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며 잦은 두통이나 근육통을 경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적 소진이 발생한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좌절하며 타인의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변화가 나타난다.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피적 태도를 보이며 책임감이 과도하게 느껴져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한다. 민준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려는 마음이 강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 결과 정신적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자비 피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공감 과잉과 자기 경계 부족에서 비롯된다. 또한 민주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충분히 휴식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쌓이기 시작했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좌절했다. 자비 피로는 단순히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복적인 고통의 노출, 지나치게 높은 기대, 충분하지 않은 지원 시스템, 사회적 인정 부족 등이 자비 피로를 악화시키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민준이 일하는 기관에서는 상담사와 사회복지사에게 충분한 슈퍼비전이나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느꼈고 그 결과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소진이 점점 심해졌다.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준의 경우 그는 자신의 피로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비 피로임을 깨닫는 것이 첫 단계였다. 자비 피로는 무시하거나 억누를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조기 인식과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자신이 겪는 감정과 신체적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피로의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자비 피로는 공감 능력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민주는 처음에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점차 도움을 요청하고 동료와 경험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면서도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자비 피로의 핵심은 자신을 지키면서 타인을 돕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비 피로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점차 이해되고 관리될 수 있다. 초기에는 피로와 좌절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올바른 습관과 마음가짐을 갖추면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민주는 정기적인 휴식과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하고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며 관리함으로써 자비 피로를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갔다. 그는 이제 타인의 고통을 느끼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비 피로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와 조직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타인을 돕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교육, 슈퍼비전이 제공될 때 자비 피로는 예방될 수 있다. 민준이 일하는 기관에서도 팀 단위로 정기적인 상담과 경험 공유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지지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조직적, 사회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자비 피로는 타인을 돕는 마음이 지나치게 자신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며 동료와 경험을 나누고 자기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자비 피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피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비와 건강한 도움의 길을 여는 핵심이다. 자비 피로의 원인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나 노력 부족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자비 피로는 타인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접하며 자신의 감정과 책임감을 과도하게 연결할 때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요소가 서로 얽혀 개인의 에너지를 점차 소진시키게 된다. 정신적 측면에서 자비 피로는 공감 과잉에서 시작된다. 사회복지사 지은은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마음으로 느끼려 노력했다. 그녀는 환자가 느끼는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모두 이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업무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정신적 부담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환자가 호전되지 않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스스로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며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공감 과잉은 자비 피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다. 생리적 측면도 자비 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때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이 반응하여 스트레스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며 이는 피로감, 불면, 두통, 근육 긴장 등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민주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매일 상담하면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잦은 두통과 만성 피로를 경험했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단순한 정신적 부담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신체와 마음이 함께 소진되는 과정이다. 환경적 요인 또한 자비 피로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사회복지사, 의료인, 상담사 등은 종종 높은 업무 강도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일한다. 서울의 사회복지사 민서의 사례를 보면 그녀는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종 보고서와 상담 업무에 쫓겼다. 업무량이 많고 동료와 상급자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책임감은 더욱 커지고 에너지는 빠르게 소모된다. 민서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 는 압박을 느꼈고 결국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소진이 심화되었다. 또한 자비 피로는 타인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상담사 석훈은 노인 돌봄 봉사 중에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노인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었고 그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좌절과 불안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경험은 자비 피로를 심화시키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죄책감으로 이어진다. 개인적인 성향도 자비 피로에 영향을 준다.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거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에게 과도하게 투사하며 피로를 가중시킨다. 예를 들어 교육자원봉사자 혜진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했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비난했다. 이러한 완벽주의적 성향은 자비 피로를 더 깊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심리적 회복력을 약화시킨다. 자비 피로는 조직적 구조와 사회적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에서 적절한 슈퍼비전, 상담, 경험 공유가 부족하면 개인은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부산의 사회복지사 모임에서는 정기적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지지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피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또 다른 원인은 결과에 대한 집착과 통제 욕구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 반드시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사 지은은 환자가 호전되지 않을 때 자신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며, 민주는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꼈다. 이러한 집착과 통제 욕구는 마음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극복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자비 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진으로 이어진다. 자비 피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구조, 기대와 집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더 강해져야 한다, 거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는 식의 접근은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고 마음 챙김과 경계 설정을 통해 에너지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극복하려면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준, 지은, 혜진 등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자신의 피로와 부담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했지만 점차 그 원인을 인식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감과 도움의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해는 이후 행여, 핸서와 마음챙김 실천, 경계 설정 등 실천적 전략과 연결되어 자비 피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자비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자비 피로의 원인은 단순히 개인의 부족함이 아니라 공감 과잉, 신체적 반응, 환경적 제약, 결과 집착, 개인 성향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다. 이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 타인을 돕는 마음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하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민준, 지은, 혜진과 같은 사람들의 경험은 자비 피로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과정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실천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정신적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과잉이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초기에는 긍정적 동기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간호사 지은은 암 환자를 돌보며 환자의 불안과 고통을 자신의 감정으로 흡수하려 했다. 그녀는 환자가 호전되지 않으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졌다. 생리적 요인 또한 자비 피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때 뇌에서 미러 뉴런과 관련 호르몬이 활성화된다. 이는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며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심박수와 혈압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 피로와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 민주는 매일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면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두통과 만성 피로를 경험했다. 이러한 신체적 부담은 정신적 피로와 상호작용하며 자비 피로를 심화시킨다. 환경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은 제한된 자원과 높은 업무량 속에서 일한다. 부산의 사회복지사 모임에서는 정기적인 경험 공유와 지지 모임을 통해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있지만 많은 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부족하다. 서울에서 일하는 민서는 여러 기관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며 상급자와 동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고, 이는 심리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를 증가시켰다. 자비 피로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상담사 석훈은 노인 돌봄 활동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그는 좌절과 자기 비판을 반복하며 심리적 소진이 진행되었다. 개인적 성향 또한 영향을 미친다. 완벽주의 성향이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과도하게 내면화하며 자비 피로를 가중시킨다. 자원봉사 교사 혜진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였고, 아이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자신의 부족함으로 여겼다. 작은 실패에도 스스로를 비난하며 스트레스를 누적했다. 사회적 구조와 조직적 요인도 자비 피로를 좌우한다. 적절한 슈퍼비전, 상담, 지원 체계가 없는 기관에서는 개인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민준이 일하는 기관에서는 팀 단위의 정기적 지지나 상담이 부족했고, 그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반면 부산의 사회복지사 모임은 정기적으로 경험과 부담을 공유하며 서로 지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구성원들이 심리적 피로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 자비 피로의 심화는 종종 작은 신호에서 시작된다. 피로감, 짜증, 불면,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갈등 회피 등이 초기 신호다. 민주는 처음에는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을 채찍질했지만 점차 자신이 겪는 피로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비 피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후의 예방과 극복 전략, 즉 마음 챙김과 행여 실천, 경계 설정으로 연결된다.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자비 피로는 공감 과잉, 자기 경계 부족, 환경적 압박, 결과 집착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보고한다. 반복적인 타인의 고통 노출, 지나친 책임감, 충분하지 않은 휴식과 지원은 자비 피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또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은 신체적 건강 문제와 결합하여 장기적으로 소진을 강화한다. 자비 피로는 단순히 더 강해져야 한다. 는 개인적 요구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고 마음 챙김, 경계 설정, 휴식, 동료와 경험 공유 등 전략을 실천할 때 극복할 수 있다. 민준과 지은, 혜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비 피로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과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자비 피로의 원인은
개인적 성향, 공감 과잉, 생리적 스트레스, 환경적 제약, 사회적 구조, 결과 집착이 서로 얽혀 발생하는 복합적 현상이다. 이를 이해하고 관리할 때 타인을 돕는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민준, 지은, 혜진과 같은 경험은 자비 피로 극복이 단순한 자기 통제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 이해와 실천, 그리고 적절한 지원이 결합될 때 가능함을 보여준다. 자비 피로는 서서히 나타나며 초기 신호를 놓치기 쉽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작은 피로감이 점점 심리적 소진과 신체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초기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자비 피로 예방이 핵심 단계이며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신체적 신호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피로감, 잦은 두통, 근육 긴장, 소화 문제, 수면 장애 등은 자비 피로의 경고 신호이다.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민주는 피해자 상담 후에도 쉽게 지치고 잠을 충분히 자도 몸이 무겁다고 느꼈다. 또한 잦은 두통과 목, 어깨 근육의 긴장을 경험하며 이는 신체가 이미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신체적 신호는 단순히 과로로 치부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자비 피로의 초기 단계임을 나타낸다. 정서적 신호도 중요하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좌절이나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면 자비 피로를 의심해야 한다. 간호사 지은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때 극심한 좌절감을 느꼈고 작은 오류에도 자신을 강하게 자책했다. 이는 감정적 소진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감정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상태는 초기 신호로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행동적 신호 역시 자비 피로를 보여준다. 일상 업무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피적 태도를 보이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의욕이 감소하는 것은 위험 신호다. 노인 돌봄 봉사자 석훈은 반복되는 돌봄 활동 속에서 동료와의 소통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는 업무 효율 저하와 함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행동 변화는 외부에서 관찰 가능하므로 주변 동료나 상급자가 초기 신호를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지적 신호도 자비 피로의 일부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비판과 죄책감이 증가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민서라는 사회복지사는 아동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반복하며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책망했다. 이러한 인지적 패턴은 정서적 소진과 결합하여 자비 피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비 피로 초기 신호는 미묘하고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는 매일 상담 후 자신의 기분, 에너지 수준,
수면 상태를 간단히 기록하며 피로가 누적되는 패턴을 발견했다. 이러한 기록은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 환경적 요인과 초기 신호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업무량이 많거나 지원 체계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자비 피로가 더 빨리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준호는 여러 프로젝트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피로감이 심해졌지만 팀 내 정기적 모임과 동료 지지 덕분에 초기 신호를 빨리 인식하고 휴식과 마음 챙김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이는 환경적 지원이 초기 신호 인식과 대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초기 신호를 무시하면 자비 피로는 심화되어 장기적 문제로 이어진다. 과도한 피로는 신체적 질병, 심리적 우울, 사회적 고립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질도 저하된다. 민준의 초기 피로 신호를 무시했을 때 그는 상담 후 집에서도 문제 상황을 계속 생각하며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상담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공감 능력이 감소했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효과도 줄어들었다. 초기 신호 인식은 자기 돌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신체적 피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정서적 소진은 마음 챙김 명상과 감정 표현으로, 행동적 변화는 업무 조정과 경계 설정으로, 인지적 변화는 자기 이해와 긍정적 자기 대화로 관리할 수 있다. 진은 환자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매일 짧게 명상을 실천하고 동료와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초기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초기 신호 인식은 조직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기관과 팀은 구성원의 피로 신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담, 슈퍼비전, 동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부산의 사회복지사 모임은 팀원 간 피로 상태를 공유하고 필요시 업무를 조정하며 상호 지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지원은 개인의 초기 신호 인식과 조기 대응을 돕는다. 초기 신호 인식은 또한 자비 피로 예방 전략과 연결된다. 민준과 지은의 사례에서 신체적 피로, 감정적 소진, 집중력 저하와 같은 신호를 인식한 이후 그들은 마음 챙김 명상, 자기 돌봄, 경계 설정, 동료 지지 등 구체적 전략을 실천할 수 있었다. 이는 초기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보여준다.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신호를 동시에 관찰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은 자비 피로 예방이 기초가 된다. 민수와 준호는 하루 활동 후 간단히 일기를 작성하고 피로와 감정 상태를 기록했다. 기록을 통해 그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고 피로가 누적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초기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면 자비 피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이 가능해진다. 결국 초기 신호 인식은 자비 피로 관리의 핵심이다.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며 환경적 지원을 활용하고 자기 돌봄을 실천할 때 타인을 돕는 마음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다. 민준, 지은, 석훈, 준호, 민서 등의 사례는 초기 신호 인식이 단순한 자기 점검이 아니라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전략과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행여, 즉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비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도움의 결과에 집착하고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상황이 우리의 노력에 따라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자비 피로에 쉽게 빠질 수 있다. 교육자원봉사자 혜진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초기에는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아이들이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비난했다. 이는 정서적 소진을 가중시키고 자비 피로로 이어졌다. 그러나 혜진은 행여의 원리를 배우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결과가 반드시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그녀는 마음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행여는 단순히 무관심이나 방임과는 다르다. 타인을 돕는 마음은 여전히 깊고 진실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민주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회복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역할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실천했다. 그는 피해자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통제 욕구를 내려놓았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자비 피로를 예방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행의 실천은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간호사 지은은 환자를 돌볼 때 자신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환자의 상태가 반드시 호전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마음에 새겼다. 그녀는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찰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다. 행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과 자기 관찰이 필수적이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생각, 신체 반응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자신을 소진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담사 석훈은 노인 돌봄 봉사에서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고 그 차이에 대해 좌절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현재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자비 피로의 심화를 방지하고 도움을 지속할 수 있었다.
행은 또한 자기 돌봄과 연계되어 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은 과도한 책임감과 자기 비판을 줄인다. 민서는 아동 상담 활동에서 아이들의 즉각적 변화에 집착하기보다 상담 과정에서의 상호작용과 작은 긍정적 변화를 인정했다. 그녀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었다. 행의 실천은 팀과 조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관 내에서 결과 중심의 압박이 강하면 구성원들은 자비 피로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반면 부산의 사회복지사 모임에서는 행여의 원리를 공유하며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고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교육한다.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결과보다 노력과 과정을 인정하며 자비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또한 행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민주는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타인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조절함으로써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정서적 균형을 유지했다. 이러한 태도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관계의 질을 높인다. 행위 실천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 내면화된다. 간호사 지은과 교육봉사자 혜진, 사회복지사 민준 모두 처음에는 결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지만 반복적인 경험과 마음 챙김,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점차 과정 중심의 자비를 실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돌보는 균형을 배웠다. 행여의 실천은 구체적인 전략과 연결된다. 첫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미래의 결과나 기대에 집착하지 않는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관찰한다. 도움을 주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좌절, 죄책감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인다. 셋째, 노력과 과정에 감사한다.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인정하며 작은 변화와 성취를 존중한다. 넷째, 동료와 경험 공유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나눈다. 이러한 전략은 행여를 실천하고 자비 피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국 행여는 자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이다. 타인을 돕는 마음은 여전히 깊고 진실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준, 지은, 혜진, 석훈, 민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행여 실천은 개인적 성장, 정서적 균형, 지속 가능한 도움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략임을 알 수 있다. 자비를 실천하면서 마음 챙김을 병행하는 것은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마음 챙김은 자신의 감정, 생각, 신체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인식하는 연습으로
타인의 고통을 접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부담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다. 간호사 지은은 암 환자를 돌보면서 초기에는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감정으로 흡수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쉽게 지치고 정서적 소진을 경험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환자의 고통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여 관찰하고 좌절이나 죄책감을 판단 없이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감정적 부담이 줄고 자비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확보했다. 마음챙김은 단순히 명상이나 호흡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민주는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과 몸의 긴장을 느끼며 현재 순간에 집중했다. 이러한 짧은 마음 챙김은 과도한 감정 반응을 완화하고 상담 과정에서보다 명료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법을 배운다. 교육자원봉사자 혜진은 아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 챙김을 활용했다.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그 과정에서 작은 긍정적 순간과 아이들의 노력을 관찰하고 인정했다. 이로써 그녀는 감정적 소진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다. 마음챙김 실천은 신체적 반응과 연결된다. 타인의 고통을 접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 심박수 증가, 호흡 불균형 등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상담사 석훈은 노인 돌봄 활동 중 불안과 긴장을 느낄 때 호흡과 몸의 상태를 관찰하며 긴장을 완화하는 연습을 했다. 이러한 신체적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첫째, 호흡 관찰이다. 긴장되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한다. 둘째, 신체 감각 관찰이다. 어깨, 목, 손, 발 등 몸의 긴장과 통증을 느끼고 이를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셋째, 감정 관찰이다. 화, 좌절, 불안 등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억누르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넷째, 생각 관찰이다. 지나친 자기 비판이나 결과 집착에 사로잡히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마음 챙김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팀과 조직에서도 중요하다. 부산의 사회복지사 모임에서는 구성원들이 상담 후 느낀 감정과 신체적 피로를 공유하며 간단한 마음챙김 명상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실천은 동료 간 지지와 공감을 강화하고 자비 피로를 예방하며 지속 가능한 도움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마음 챙김은 자기 돌봄과 연계된다. 민서는 아동 상담사는 하루 활동 후 짧은 명상과 일기 작성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경험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피로와 좌절을 조기에 인식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 마음 챙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실천적 도구이다. 마음 챙김은 또한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자원봉사자 준호는 노인 돌봄 활동 중 환자의 불만과 공격적 행동에 직면했을 때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그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음 챙김은 자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감정적 소진을 방지하는 핵심 방법이다.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마음 챙김은 자비 피로 예방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정기적인 마음 챙김 실천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집중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며 공감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적 과부하를 방지한다. 이는 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육봉사자 등 타인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다. 마음챙김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자비와 자기 보호의 균형을 배운다. 민준과 지은, 혜진, 석훈, 민서 모두 초기에는 타인의 고통을 지나치게 내면화하며 피로를 경험했지만 마음챙김을 통해 감정과 신체를 관찰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과정 중심의 자비를 실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마음 챙김이 단순한 심리적 도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효과가 있다. 짧은 호흡 명상, 신체 감각 관찰, 감정 기록, 생각 관찰 등은 매일 반복할 때 습관이 되어 자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된다. 민준과 지은은 매일 활동 후 10분씩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하루 동안 쌓인 감정과 피로를 조절하며 다음 날에도 건강하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 결국 마음 챙김은 자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도구이다. 자신의 감정과 신체를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준, 지은, 혜진, 석훈, 민서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마음 챙김은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가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정서적 소진과 신체적 피로를 유발하며 자비 피로를 심화시킨다. 사회복지사 민주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피해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정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상담 후에도 긴장과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는 점차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경계 설정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마음을 보호하며 도움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간호사 지은은 환자의 불만과 요구가 강하게 다가올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상급자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상담 시간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정서적 과부하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었다. 경계 설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첫째, 시간적 경계이다.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과도한 업무 몰입을 피하는 것이다. 교육자원봉사자 혜진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 후 반드시 개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는 휴식이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했다. 둘째, 정서적 경계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것을 자신의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민서는 아동 상담 중 아이들의 좌절과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분리하여 관찰함으로써 정서적 부담을 줄였다. 셋째, 물리적 경계이다. 상담이나 돌봄 활동 중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시 잠시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경계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로 누적을 예방한다. 자기 보호는 경계 설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자기 보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석훈은 노인 돌봄 활동 중 타인의 요구가 과도하게 느껴질 때 자신에게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이를 통해 그는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자기 보호는 마음 챙김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피로 상태와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간호사 지은은 환자를 돌보는 동안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자신의 피로 신호를 인식하고 필요할 때 업무를 조정하거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러한 전략은 자비 피로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는 조직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기관과 팀은 구성원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산의 사회복지사 모임에서는 구성원 간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보장하며 심리적 지원과 경험 공유 시간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이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자비 피로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는 또한 장기적인 자기 관리 전략과 연결된다. 민준, 지은, 혜진, 석훈, 민서 등 다양한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정서적 부담과 피로를 경험했지만,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보호를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건강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의 핵심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맞추거나 결과에 집착하면 마음과 몸이 소진되기 쉽다. 민서는 상담 활동 중 아이들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좌절하기보다 자신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결과는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감정적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는 자비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민주는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몸을 보호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는 일상 속 반복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하루 활동 후 짧은 휴식, 마음 챙김, 동료와 경험 공유,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다. 지은은 매일 환자 상담 후 10분씩 호흡 명상과 신체 감각 관찰을 실천하며 피로와 정서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러한 반복적 실천은 장기적으로 자비 피로 예방과 지속 가능한 도움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는 자비 피로 예방이 핵심 전략이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서적, 시간적,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며 마음 챙김과 자기 돌봄을 결합할 때 우리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민준, 지은, 혜진, 석훈, 민서 등의 사례는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타인을 돕는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적 전략임을 보여준다.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료와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하려 할 때 정서적 소진과 신체적 피로가 빠르게 누적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부담을 나누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간호사 지은은 환자를 돌보면서 초기에는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고 자신의 감정과 피로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서적 부담이 점점 쌓였고 자비 피로를 경험했다. 그러나 동료와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지은은 상담과 돌봄 활동 후 동료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위로를 받았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감정적 부담을 나누고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 동료 지지는 단순한 감정 공유에 그치지 않는다. 업무 과정에서 전략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며
어려움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도 포함된다. 사회복지사 민주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할 때 복잡한 사례에 대해 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배우며 자신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정서적 위로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지지는 또한 정서적 안정감과 공감의 확대에 기여한다. 교육 봉사자 혜진은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좌절과 피로를 경험했지만 동료와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격려했다.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자신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정서적 고립감을 줄이고 안정감을 얻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자비 피로 예방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첫째, 정기적인 경험 공유 모임을 갖는 것이다. 부산의 사회복지사 모임에서는 팀원들이 주기적으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어려움과 성취를 나눈다. 둘째, 상담과 멘토링을 활용하는 것이다. 신입 사회복지사 민서는 선배와 정기적으로 상담 시간을 가지며 업무 부담과 감정 상태를 점검하고 조언을 받았다. 셋째, 비공식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감정을 나누는 것이다. 간단한 커피 타임이나 휴식 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며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상호 지원과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간호사 지은과 상담사 석훈은 서로의 어려움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서로 배우고 격려하며 심리적 부담을 줄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동료 간 신뢰와 팀워크를 강화하고 자비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며 정서적 회복력을 높인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직업군에서 특히 중요하다. 민준과 지은, 혜진 모두 동료 지지를 활용함으로써 감정적 부담을 분산시키고 자비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또한 조직적 구조와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기관 차원에서 정기적인 슈퍼비전, 멘토링, 경험 공유 세션을 제공하면 구성원들이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부산의 사회복지사 모임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동료와 사회적 지지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단순히 부정적 감정을 공유하거나 불평만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정서를 강화할 수 있다. 대신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과 전략, 긍정적 사례를 나누며 상호 지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은과 민주는 사례 공유 시 문제점뿐만 아니라 성공 사례와 교훈을 함께 나누어 동료 간 학습과 격려를 동시에 실천했다. 사회적 지지를 통한 자비 피로 예방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업무 효율을 높인다.
민수와 준호는 동료와 정기적으로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관찰하며 지지함으로써 정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과 직업적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는 또한 자기 돌봄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동료와 감정을 나누고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필요시 휴식과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다. 민준과 혜진은 동료와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조언을 참고하여 자신의 업무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를 관리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동료와 사회적 지지 활용은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타인을 돕는 마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전략이다. 혼자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고 정서적, 전략적, 경험적 지원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마음과 몸을 보호하며 자비를 지속할 수 있다. 지은, 민준, 혜진, 석훈, 민서 등 다양한 사례는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적 위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과 직업적 건강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전략임을 보여준다. 자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회복과 재충전 전략이 필수적이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신체적 부담은 자연스럽게 피로로 이어지며 이를 방치하면 자비 피로로 발전할 수 있다. 회복과 재충전은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간호사 지은은 암 환자를 돌보며 초기에는 휴식을 거의 취하지 않고 환자의 요구와 감정에 몰입했다. 그 결과 정서적 소진과 신체적 피로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회복과 재충전 전략을 실천하면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지은은 매일 일정 시간을 확보하여 짧은 산책, 호흡 명상, 스트레칭 등을 실천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다음 날에도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환자를 돌볼 수 있었다. 회복 전략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된다. 신체적 회복에는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휴식과 스트레칭이 포함된다. 민주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후, 하루 활동 후 최소 30분 이상 걷기와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었다. 이러한 신체적 회복은 정신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로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정서적 회복은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교육자원봉사자 혜진은 아이들과의 활동 후 느낀 좌절과 피로를 일기에 기록하고 동료와 경험을 공유하며 감정을 조절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출하고 관찰함으로써 그녀는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다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인지적 회복은 생각의 부담을 줄이고 마음을 재정리하는 과정이다. 상담사 석훈은 어려운 사례를 마친 후
잠시 자리를 떠나 자연 속에서 호흡과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그는 과도한 자기 비판과 결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을 회복했다. 인지적 회복은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회복과 재충전 전략은 마음 챙김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피로와 감정을 인식하고 회복이 필요한 영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민서는 아동 상담 활동 후 짧게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며 하루 동안 누적된 피로와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정리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회복이 필요한 영역을 정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를 활용한 회복 전략도 중요하다. 동료와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지원을 받는 과정은 정서적 회복을 강화한다. 민준과 지은은 상담 후 동료와 경험을 나누며 정서적 부담을 나누고 공감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했다. 이러한 과정은 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충전 전략은 일상 속에서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매일 일정 시간을 확보하여 산책, 명상, 호흡법, 스트레칭,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한다. 혜진은 매일 아동 봉사 활동 후 30분 동안 그림 그리기나 음악 감상을 통해 마음을 재충전했다. 이러한 반복적 실천은 장기적으로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도움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재충전 전략은 또한 휴식의 질을 높이는 방법과 관련된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와 필요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서는 피로가 심한 날에는 집중적인 상담보다는 기록 정리와 짧은 휴식으로 회복을 우선시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장기적인 에너지 관리와 자비 실천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회복과 재충전 전략은 자비와 자기 보호의 통합적 접근과 연결된다. 민주는 경계를 설정하고 동료와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며 회복과 재충전을 병행함으로써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이다.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회복과 재충전은 자비 피로 예방과 관련이 깊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정서적 표현, 신체적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과 회복력을 높인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직업군에게 필수적인 전략이다. 지은, 민준, 혜진, 석훈, 민서 모두 이러한 전략을 실천함으로써 피로와 정서적 부담을 조절하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 결국 회복과 재충전 전략은 자비 피로 예방과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의 핵심 요소이다.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적절한 회복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마음 챙김과 사회적 지지와 결합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건강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 민준, 지은,
혜진, 석훈, 민서 등의 사례는 회복과 재충전 전략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비를 건강하게 실천하고 마음과 몸을 보호하는 필수적 전략임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성장은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전략이다. 자비를 실천하면서 피로와 부담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이를 인식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정서적 소진과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점검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다. 사회복지사 민주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초기에는 자신의 피로와 감정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과 결과 집착으로 인해 정서적 소진을 경험했다. 그러나 정기적인 자기 점검을 실천하면서 그는 자신의 에너지 수준, 감정 상태, 업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휴식과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러한 자기 점검은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가능하게 했다. 자기 점검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체적 측면에서는 피로, 통증, 수면 상태, 식사 습관 등을 관찰한다. 간호사 지은은 하루 상담 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피로가 쌓였을 때는 짧은 산책과 스트레칭을 통해 회복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장기적으로 신체적 부담을 관리하고 피로 누적을 방지할 수 있었다. 정서적 자기 점검은 감정을 관찰하고 부정적 정서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과정이다. 교육봉사자 혜진은 아이들과의 활동 후 좌절, 불안,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필요시 동료와 공유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감정의 누적을 방지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다음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인지적 자기 점검은 생각과 마음의 패턴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과정이다. 상담사 석훈은 사례를 마친 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과도한 자기 비판이나 결과 집착이 나타나는지 확인했다. 이러한 인식은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다음 활동에서 보다 명료하고 효과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 점검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민서는 아동 상담 후 매일 짧게 마음 챙김과 일기 작성을 실천하며 하루 동안의 감정과 피로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장기적인 에너지 관리와 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자비 피로를 예방할 수 있었다. 성장은 자기 점검과 연결되어 있다.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인적 역량이 향상된다. 민주는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과 감정 패턴을 분석하고 적절한 경계 설정과 회복 전략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정서적 회복력과 상담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다. 성장은 또한 자기 이해와 수용을 포함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자비 피로 예방에 중요하다. 간호사 지은은 초기에는 모든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 점검과 성장은 마음 챙김, 경계 설정, 사회적 지지, 회복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민수와 혜진은 자신의 감정과 피로를 점검한 후 필요시 마음 챙김과 회복 활동을 실천하고 동료와 경험을 공유하며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자기 점검과 성장은 피드백과 학습의 과정과 연계된다. 사회복지사 민주는 동료와 사례를 공유하며 자신의 접근 방식과 전략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실천 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전략을 학습하며 장기적인 성장과 자비 실천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성장은 단순히 업무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감정적, 정서적, 인지적 역량이 동시에 발전하며 자기 이해와 자기 보호 능력이 향상된다. 간호사 지은은 반복적인 자기 점검과 성장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압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점검과 성장은 장기적인 자기 관리 전략과 연결된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피로, 감정, 생각을 점검하고 필요한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자비를 유지할 수 있다. 민준, 지은, 혜진, 석훈, 민서 등 다양한 사례는 자기 점검과 성장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과 개인적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결국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성장은 자비 피로 예방과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의 핵심이다.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건강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 민준, 지은, 혜진, 석훈, 민서 등의 사례는 자기 점검과 성장이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타인을 지속적으로 돕는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적 전략임을 보여준다. 자비를 지속 가능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든 전략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마음 챙김이나 경계 설정만으로는 장기적인 자비 실천과 자비 피로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 마음 챙김, 경계 설정, 사회적 지지, 회복과 재충전, 자기 점검과 성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간호사 지은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통합적으로 적용했다. 매일 활동 전후로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고 자신의 신체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시 동료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일정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확보하고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은은 자비 피로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비 실천이 가능했다. 사회복지사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피해자를 상담할 때 마음 챙김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경계를 설정하여 과도한 부담을 피하며 동료와 사례를 공유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 또한 활동 후 회복과 재충전을 실천하고 자기 점검을 통해 성장을 도모했다. 이러한 통합 전략은 그의 정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을 가능하게 했다. 통합 전략의 핵심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도움을 제공하는 균형이다.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만 집중하면 자비 피로가 발생하고 자기 보호만 우선하면 도움이 제한된다. 지은과 민주는 마음 챙김과 회복을 통해 자신의 정서와 에너지를 관리하고 경계 설정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했다. 교육자원봉사자 혜진은 통합 전략을 통해 아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자비를 실천했다. 그녀는 아이들과의 활동 중 마음 챙김으로 감정을 관찰하고 동료와 경험을 공유하며 필요시 휴식과 재충전을 취했다. 또한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자기 점검과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자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통합 전략은 또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석훈은 상담 상황이나 돌봄 환경에 따라 마음 챙김과 회복 전략의 비중을 조정하고 동료와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방식도 상황에 맞게 적용했다. 이러한 유연성은 실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비 피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합 전략은 장기적인 습관화가 필요하다. 매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실천을 통해 마음 챙김, 경계 설정, 회복, 사회적 지지 활용, 자기 점검과 성장을 습관화해야 한다. 민수와 준호는 매일 상담과 돌봄 활동 후 일정 시간을 마음 챙김과 회복, 자기 점검에 투자하고 동료와 경험을 공유하며 피로와 정서적 부담을 관리했다. 이러한 반복적 실천은 장기적으로 자비 피로 예방과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통합 전략은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모두 적용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마음 챙김, 경계 설정, 회복, 자기 점검을 일상에서 습관화하며 필요시 동료와 사회적 지지를 활용한다. 조직적으로는 정기적인 경험 공유, 슈퍼비전, 멘토링, 휴식 시간 확보,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구성원이 통합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부산의 사회복지사 모임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구성원들의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을 지원한다. 통합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장기적인 자비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지은은 초기에는 모든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점차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며 통합 전략을 실천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의 기반이 된다. 통합 전략은 또한 학습과 성장과 연결된다. 자기 점검과 경험 공유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킨다. 민주는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감정 패턴을 분석하고 통합 전략을 적용하며 개선점을 찾아 실천했다. 이러한 학습과 성장은 장기적인 자비 실천과 정서적 회복력 향상에 기여한다. 결국 통합 전략은 자비 피로 예방과 지속 가능한 자비 실천의 종합적 접근이다. 마음 챙김, 경계 설정, 회복과 재충전, 사회적 지지, 자기 점검과 성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정서적 부담과 피로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지은, 민준, 혜진, 석훈, 민서 등의 사례는 통합 전략이 단순한 관리 기법이 아니라 자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개인적 성장과 조직적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필수적 전략임을 보여준다. 통합 전략의 핵심 메시지는 균형, 유연성, 반복적 실천, 자기 수용과 성장이다. 이러한 요소를 삶과 업무 속에서 꾸준히 적용할 때 우리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정서적, 신체적 에너지를 유지하며 자비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